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니발이 아닌 드라마 갓니발 시즌1을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2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시즌1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재도 신선하고 일본 특유의 공포감과 스릴적인 부분들이 제게 흥미롭게 다가와 바로 정주행했습니다. 대략 짧게 요약하면 경찰관 아가와가 한 사건을 계기로 실어증에 빠진 딸 마시로와 아내와 함께 쿠게 마을로 부임합니다. 하지만 전임 순경이 실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상한 낌새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죠. 걱정과 달리 마을 사람들은 아가와 가족을 친절히 맞이하는데 이것 또한 수상하죠. 이상하게 여긴 아가와는 수사를 이어가고 곧이어 이 마을의 고토 가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간단한 줄거리와 느낀 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찰관 다이고 아가와는 아내 유키, 딸 마시로와 함께 외딴 마을 쿠게로 이사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죠.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면서도 낯설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특히 전임 경찰관 카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식인종이라며 소리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 년 후 다이고는 점차 마을을 알아가지만 마을을 지배하는 고토 가문과의 관계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곰의 습격이라고 치부하지만 시신의 이빨 자국이 이상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물 공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곰 사냥이 벌어지고 다이고는 마을 사람들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고는 발견된 시신이 단순한 곰의 공격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를 접하고 더욱 깊어진 미스터리가 다음 화를 예고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전임 경찰관 카노의 절규 오프닝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식인종이라 외치며 미쳐버린 듯한 모습을 오프닝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면 그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화부터 긴박한 전개와 음산한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골 마을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점점 불길한 단서들이 쌓이면서 이 마을에 무언가 있다 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태도, 곰 사냥과 관련된 기이한 의식, 발견된 시신의 미스터리까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쿠게 마을의 전통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인공은 앞으로 이곳에서 가족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골 마을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오싹한 미스터리가 잘 어우러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식인 풍습과 관련된 암시가 점점 강해지면서 앞으로 다이고가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고 가족을 지켜낼지가 주요한 갈등이 될 듯합니다. 마시로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지만 실어증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마시로를 위해 대화 공책을 준비하면서 친절하게 다가가죠. 한편 다이고 가족은 고토긴의 장례식 문화를 보게 되는데 마을 전통에 따라 참가자들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인원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케이스케가 확인해보니 카노의 딸 스미레가 몰래 행렬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미레는 실종된 아버지 카노를 찾고 있었고 고토 가문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분노하지만 딸은 관을 발로 차서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고토 가문이 식장이라는 전통을 통해 망자의 시신을 먹는다고 폭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일원을 공격하며 소동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딸을 기차역까지 데려다줍니다. 스미레는 아버지가 사라진 날 고토 가문의 집으로 갔다고 말하며 그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미레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다이고는 직접 조사하기 위해 고토 가문 집을 찾지만 마을 일원이 1화 오프닝에서 나온 카노가 미친듯이 날뛰던 영상을 보여주며 그가 스스로 실종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 일원은 다이고를 위협하며 총을 겨누지만 다이고가 재빠르게 총을 빼앗아 그를 제압합니다. 이후 다이고는 고토 가문의 남자들을 연행하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저지하며
고토 가문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낫을 휘두르며 주인공을 납치하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화는 실종된 경찰의 딸이 등장하며 마을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긴장감을 더욱 높입니다. 무서운 분위기 속 순경 아가와는 쫄지 않고 마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죠. 순경 아가와도 한 성격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납치된 아가와는 어떻게 될지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됩니다. 주인공이 병실에서 편안하게 일어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를 쫓으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캐릭터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방식에 대해 반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법 집행을 위해 행사했던 폭력과 그로 인해 생계의 상처를 비판하며 정의가 단순한 힘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 장면을 통해 에피소드는 경찰 조직 내부의 도덕성, 모호성을 조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이어서 경찰은 중요한 용의자인 아가와를 마주하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가진 동기와 가치관을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단순한 성과 악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죠. 그의 행동이 악행인지 혹은 그가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시청자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인물인 콘노가 등장합니다. 그는 연쇄범죄에 연루된 인물로 경찰의 주요 타깃이 되지만 단순한 범죄자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아가와의 딸을 구출하려는 작전이 펼쳐지며 콘노와 경찰 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콘노의 숨겨진 진실과 그가 다른 인물들과 맺고 있던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연과 신념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로 부각됩니다. 결국 콘노와의 대립이 마무리된 후 사건의 여파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려집니다. 폭력의 대가는 무엇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반드시 강압적이어야 하는가?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질문과 맞닥뜨리며 각자의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화에서는 경찰 액션뿐만 아니라 정의의 본질과 폭력의 정당성이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의 사고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지역사회가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 등 다양한 주제가 교차하며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해골 시체의 발견과 함께 마을의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개와 함께 범죄 현장에서 뼈만 남은 시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카노 순경임을 확인하며 고토 일원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고토 가문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그들이 정말 범인인지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편 주인공과 그의 가족은 쿠게 마을을 떠날 것인지 고민하며 경찰서장은 그에게 다른 지역을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인공 다이고는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그는 마을 주민을 도우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듯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을의 어두운 전통에 동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축제를 준비하며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편 술자리에 참석한 사부는 고토 가문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토로하며 마을 전체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이 수상한 전화를 받는 장면입니다. 발신자는 카노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혼자 만나자고 요구하며 이는 그가 마을의 숨겨진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식인 풍습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더욱 미스터리하고 긴장감 넘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주인공은 쿠게 마을의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가족과 함께 안전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마을의 희생양이 되어버릴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8년 전에 끔찍한 사건을 회상하는 한 생존자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은 얼굴 반쯤 먹혀 있었고 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뻔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쿠게 마을의 사악한 식인 풍습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의 축제가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전통을 유지하려 하고 이때 주인장이 나타나 주인공에게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축제와 관련된 조사 속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마을의 유일한 조산사가 과거 악의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순직한 카노가 출생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마을의 식인 의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한편 다이고는 마을 깊숙한 곳까지 조사하며 마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한 기자를 만나면서 마을의 전통과 식인 풍습을 은폐하려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유일의 조산사인 긴 고토가 아기를 납치하고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마을 내에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됩니다. 사산된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고 믿는 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증언은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끔찍한 과거를 들춰내고 마을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제 마을 축제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닌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진실이 충돌하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이 마을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도 이 악습의 희생양이 되고 마을의 어둠 속에 묻혀버릴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길한 축제는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쿠게 마을에 숨겨진 고대 전통과 식인 풍습의 실체를 파헤치며 고토 가문이 마을을 지배하며 벌여온 끔찍한 행위들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딸 마시로의 실종이라는 절박한 현실로 이어지죠. 다행히 마시로를 무사히 잘 찾았습니다. 고토 가문이 사산된 아이들을 빼앗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과거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이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습니다. 주인공의 행동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며 고토 가문의 한 구성원은 불길한 초대를 건넵니다. 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어두운 전통과 식인 의식의 일부일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는 고토 가문에 실제로 식인 풍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불길한 의식을 찌러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자식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지만 마을에 갇혀있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한편 고토 가문은 비밀 동굴에서 희생 의식을 준비하고 주인공은 추적기를 설치해 그들의 범죄를 폭로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고토 가문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들과의 대결 속에서 그는 패하고 어느 공간에 감금이 됩니다. 그의 조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마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기의 역사와 질병, 그리고 식인의 전통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러가지 갈등 속에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연출로 드라마의 결말 부분을 잘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주인공은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감금이 된 그는 고토 가문 일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주인공 다이고는 자수를 하라고 제안을 하죠. 그 순간 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하면서 다이고를 살려내죠. 경찰서장이 일원들을 체포하지 않자 의문을 품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이라 그런지 감싸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잘 하면서 경찰서에 소속된 특별팀을 소개합니다. 바로 고토 가문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이었죠. 다이고가 아는 정보들과 형사들의 정보를 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다이고는 얼굴에 바늘 먹히면서 겨우 도망친 우타다의 존재를 알립니다. 다른 곳에서 일원들을 배신한 사람을 찾아서 거칠게 몰아갑니다. 아이와 함께 감옥을 가두는 상황까지 오죠. 그 순간 누군가 그 장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바늘 먹힌 우타다와 다이고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죠. 그 마을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바로 고토아이입니다. 어머니 고토아이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타다가 계속 설득을 하죠.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리자라고요. 어머니가 겪은 예전에 있었던 축제의 날을 회상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었는지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조바심에 결국 주인공 다이고는 아이가 있던 장소의 위치를 알아내 직접 향합니다. 여기서 첫 화에 나온 카노 순경처럼 주변을 둘러보다 어떤 한 식인한테 발각되면서 마지막 화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시즌2를 암시하며 마무리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시즌2가 나온 상태죠. 열린 결말이라 주인공 다이고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저도 벌써 궁금합니다. 이 마을의 최후는 어떻게 장식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간니발 시즌1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